목사님은? 저는 국회 쪽에서 네. 기도하고 그러셨군요. 전도하면서 네. 왔어요. 네. 건강했어요. 네. 아까 오는데 보니까 실시간으로 또, 방송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보니까 도화, 이정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녹부흥 타임즈 앤 에녹부흥 TV 시사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녹부흥 타임즈와 이제 TV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또 시국인지라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선모임인데 우리 귀한 자리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백이삭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임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각자 본인들께서 한번 본인들 소개를 인사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노원구에 있는 만나교회 담임 백이삭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소개해 주실 거 없으세요? 저는 지금 에녹부흥타임즈 본부 기자로 있고요. 또 애국닷컴의 부장기자로 지금 재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라 그러죠. 이제 5개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두 분 다 아스팔트 전사 그렇게 이제 애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제가 아스팔트에 나온 지는 한 2년 됐고요. 그러시군요. 네. 애국 활동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네네. 네, 우리 임요한 목사님은?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천국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청와대 앞마당 참빛광장에서 참빛광장이 예수님 광장이죠. 그래서 청와대 교회라고 선포하고, 네. 톤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청와대 교회라고 선포하고 2012년 11월 말부터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라가 위급하고 또 교회도 기경돼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의식이 바뀌고 해야 돼서 전도 투어, 애국 투어 이래 하면서 네. 전국을 지금 전도 차량 승리라는 이름의 전도 차량을 네.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 차량 이름이 승리. 승리라고 이름을 네, 마이크를 낮춰야 되겠네요. 승리라고 하는. 네. 승리. 이름이 아주 또 차량의 승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런. 네. 아주 그냥 차량이 아니라 운송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그렇죠. 복음 차량이죠. 예. 그러면 그 스피커 시설도 다 돼 있나요? 예, 스피커 시설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이렇게 또, 그러면, 우리 임요한 목사님은 지금 예수재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 예수재단에서 뭘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요. 예수재단은 진리 수호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
선교이기도 하고 또 네네. NGO 활동을 하는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한 축이 있고 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네. 잘못된 즉 반기독교 정책이라든가 입법관계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낙태 문제도 그렇고 많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입법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집회를 하는 행동하는 그런 또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뭐 그 아스팔트 사역을 하신 지는 뭐 꽤 되셨죠? 뭐 저도 뭐 많이 된 건 아닌데 네네. 우선 전국 복음 전도를 하다가 저는 노방에서 전철에서 전도하고 여기서 노방 사역하면서 연합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WCC 문제 부산 총회가 부산 백스코 해관에서 있었을 때 이제 그거를 교탄한다 할까? 네네. 그런 철학 기도회를 하고 또 그러면서 좀 전면에 나서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청와대 기도 시작했으니까 또 그리고 동성애 문제 때문에 박은순 시장이 동성애 합법화 네네.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나라 합법화 돼야 한국이 돼야 된다 망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교회 서울시청 기도원이라고 선포하고 네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그러셨군요. 예. 사역을 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뭐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평범한 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동성애 요즘 화두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또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재단과 이제 계속 저도 동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큰 일을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백이상 목사님께서는 그 아스팔트다 이런 명칭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스팔트는 행동하는 국민들이 나와서 싸우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애국하면 네네. 우리가 뭐 멀미하니까 네. 정말 우리가 애국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애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우리 국민들을 독려해서 혼자 애국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나와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장소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제가 이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취재차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나가보는데 사실 몇 번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말에 또 추워지긴 했지만 사실 광화문은요 그 열기 때문에 추운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은데 왜 이분들이 이 추운데 이곳에 나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동하는 그런 시민들 또 특별히 저희들은 이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시키는데 그냥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걸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목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정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목사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한번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두 분이 또 경험자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백이상 목사님 먼저 해주시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부 정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선지자로서 나라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돼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야 선지자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네. 정치든 사회든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대언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잘못된 정치, 부패된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반드시 뭐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직접적인 뭐 정치 일선에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임 목사님은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제가 되게 토크쇼라니까 좀 되게 긴장되는 것 같고 그렇죠.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 이제 긴장되고 또 경직되는 토크쇼를 이게 처음 한 게 그냥 얼떨결에 2017년도에 그 국회 앞에서 그 사회주의 헌법 개헌한다고 그 작당하고 그 정세균이 국회의장 시절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사회주의 그 개헌이 필요 없다, 원천 저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철학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한국당인가 그 당사 앞에서 한번 위로 격려하러 한번 갔다가 김상진 대표도 있었고 그쪽에서 출제한 거였는데 요즘 많이 그동안에 뭐 이렇게 조금은 드러나지 뭐 아는 분은 다 아셨지만 그 김사랑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김사랑 대표. 그때 김사랑 대표하고 토크쇼를 얼떨결에 올라가서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한미연합교회라고 한미연합교회 남은자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매주 12시 일부 예배 드리고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이라 해서 그게 토크쇼라면 토크쇼고 그런 것에 저도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앉아서 해보긴 했는데 가능한 한 그냥 쳐다보는 입장에서 관전자 입장에서 있었는데 간만에 이렇게 되게 무슨 떨립니다. 그부터 먼저 해야 좀 내가 좀 풀릴 것 같아서 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느니 마느니 이런 논거에 대해서 저는 교회도 그 정치부가 있습니다. 또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모든 일에 관여를 하는 총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분야는 안 된다는 논거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북한 독재자들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네. 있어야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목회의 범주를 종교 활동의 범주를 넘은 거다. 이런 식의 논거는 그건 궤변이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쪽에 독재 권력이나 지금 뭐 독재 권력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만국 권력이죠. 네. 만국 권력이 유물론 출사법 권력들이 이런 식의 논거를 얘기한 그는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짓됨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부끄러운 부분, 네네. 국민들이 알면은 숨겨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바른 소리를 아까 우리 백목사님 말씀에 선지자의 몫을 교회가 목사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따갑잖아요. 성소리를 하니까 그걸 입을 막으려고 어떤 악의적 궤변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는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했단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출발하면서 네네. 초대 재헌 의원님 연영 그 목사님도 의원도 목사였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정일련 같은 분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또 황성수 국회 부의장 했던 황성수 그분도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날까 자기들의 권력을 잘못된 권력을 포장하고 듣기 위해서 그래 나온 논리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또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백성이지만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이 당연히 어떤 국민 주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 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누려야 될 부분이지 그걸 교회는 바깥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참, 사실, 교회가 정권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정권이 교회를 타치하지 않아야 된다가 맞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껏 어떻게,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정광훈 목사에게 물들었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뭐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고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사람이 두세 명만 모여도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 집단에서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교회 내에서도 헌법에 보면 교회 정치가 있어요. 개 교회에서도 정치가 있고 물론 일반
일반 정치와 뭐 교회 정치랑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는 그러면 성도들도 교회에서는 입 다물어라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권력을 가진 그 정부는 교회의 그 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의 자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요즘에 있어서 그 두 분이 이제 아스팔트에서 보고 느끼신 것 중에 제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또 이제 뭐 지금 선거 지금 뭐 철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막 나왔는데, 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누구를 거론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선거법에 뭐 접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발언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지금 최대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네, 네, 지금 백신 문제죠. 네, 좀 마이크 좀 제가 내릴게요. 제가 내리면 백신 문제라, 이 백신은 검증되지도 않은 그 백신 주사를 가지고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을 사실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인 주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뭐 표현에 이제 조금 뭐 강력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그 백신 안에 그 개 생물체가, 그래서 이 개 생물체 이것을 지금 뭐 그런 지금 현미경 400배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전문가가 네. 전문의가 봤을 때 그런 개 생물체가 발견됐다. 네네. 그러면 지금 0.55cc를 조사하는데, 네. 0.5cc는 15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 정도가 속에서 우리 몸체 안에 들어가서 주사약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털도 나 있고 뭐 이상한 개물체, 딱정벌레 같은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질병관리청에서 알고 있으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 그 살인 행위고, 모르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해서 네네. 그것을 반드시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에녹붕 타임즈 또 취재 기자로서 직접 요번에 취재를 하고 오셨잖아요. 예. 저는 그 영상으로만 이제 봤는데,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그 학부모들의 그 정말 처절함이 느껴지겠더라고요. 근데 네.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그 뭐 한두 시간도 아니죠. 뭐 한 3시간 정도 했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정말 우리 모르고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정부에서 강요를 하니까 한 번 접종을 하면 뭐 우한 폐렴에 걱정 없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2번 접종하자.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2번 접종하면 또 75%가 확진자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3차 접종까지 하고 또 앞으로 4차 접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접종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개 생물체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전문의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앰플 안에 있는 그 주사약의 성분이 정말 어떤 성분인지, 제가 이제 그 KBS에서 유원회 교육부 장관하고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있는 가운데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KBS 그 사회자가 토론하는데 보니까, 그러면 3차 접종을 하면 완전합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네네. 물어보니까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답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정은경 청장이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국민들을 실험 대상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성분 분석을 분명히 해서 그 속을 분명히 캐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전도 양잎이 있잖아요. 한 입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양잎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사했을 때 유익화, 또 유익된 점, 또 주사를 했을 때 또 이 신체적으로 또 악영향 이런 것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럼요. 분석을 네.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 계속 주사를 금고하고 강요하면 이거는 반드시 미필적 살인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참, 사실, 저도 SNS에 그 전에 이 의사분들이,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는요, SNS에서 떠도는 걸로 그냥, 아유, 저것도 누가 뭐 저기 했나 보다. 설마, 백신에 이런 게 있어? 에이, 아니겠지. 이랬는데, 요번에 그 의사들이요, 한 7명, 한 10여 명 된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세상에,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의사 생활 1, 2년 한 분들이 아니라, 수십 년 이 의사 생활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권위자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 그런 양심 선언을 하면 직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실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엄청난 국책 사업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게 의사분들이 사실 몇 분이서 이걸 양심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결함으로 바위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쇼킹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여지껏 몰랐다는 거죠. 백신에 그런 실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양심 선언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도 다들 놀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사진을 보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사진을 보니까 세상에 막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한 내용은 우리 백이삭 기자님께서, 목사님께서 또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상에 고스란히 또 이제 그분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담겨 있고, 여러분 지금 전 국민들이 그거를 봐서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마당에 질병관리청이나 어떤 정부에서 그냥 더군다나 청소년들에게 그거를 맞춘다는 거는 정말 이 세상의 부모들이 누가 그걸 허용하겠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국가가 해야 될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백신 만능론에 빠져서 백신만 맞게 되면은 이 백신 문제, 국민 보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하는 1차, 2차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국민 보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할 백신 정책 내지는 코로나 대책이 세워졌다기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부실한 거짓된 말하자면 저는 강도 권력이다,
네. 도둑질한 권력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런 권력을 어떤 국민들이 저항하고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그걸 국민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 방역이나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국민들을 어떤 지금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데 2021년 이 시대에 국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어디까지나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부작용 문제도 많이 지금 객관화됐고 그런 증거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을 사람은 맞고 맞지 않은 사람은 안 맞고 국민이 선택권을 주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 맞아라 하는 거는 그 전체주의 사회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기본 접근부터 지금 국가 국민 코로나 예방 대책 내지는 백신 대책이 근본적으로 기초부터 부실한 거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된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 문제도 동일하게 뭐 마스크가 무슨 말입니까? 특효 무슨 만병통치약 같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사실 인권 하는데 지금 인권이 말살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백신이죠.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는 백신의 백자만 꺼내도 다 차단되고 심지어는 폭파된다고 합니다. 폭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어인데 폭파된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계정을 삭제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 계정을 삭제시켜 버린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죠? 백신이 통치약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어떤 약이든지 간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이걸 무조건 맞아라. 아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진짜 요즘에 들어봅니다. 요즘에 교과서에서나 들어보는 내용이 전체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 시민으로서 저항해야 네. 그 지금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 저항권이 있잖아요. 예.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부모들은 그렇다 쳐도 자녀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그 젊은 세대들 그 세대들이 만약에 그 백신을 맞고 기형아를 출산하고 뭐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면 그런 건 사회적인 책임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그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번에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뭐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처절하더라고요. 세상에 부모가 또 형제가 자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보상도 못 받고 맞으라 그래서 맞았는데 그렇죠. 국가를 신뢰하는. 예. 그리고 어느 의사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 지금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파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보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전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알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공영방송 뉴스에서 얼마나 그걸 방송에 내보내는가 그 봤어요. 예. 봤더니 세상에 없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엑기스 부분은 딱 빼버리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더라.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더라. 그거 몇 초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고, 야, 어떻게 이렇게 메인 방송사들이 국민들을 저렇게 할까? 그리고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그 의사분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질병청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놀라웠습니다. 아니, 질병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민들이 일일이 다 들춰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미 실무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공개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참 불합리하다. 그쵸? 아주 또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화가 날라 그럽니다. 예, 국민들을 저는 이제 우리 백신 무용론을 얘기를 어떤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을 손상하고 생명을 잃게 하고 하는 이런 역기능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질병관리청장이. 그리고 또 법률적인 측면을 저는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날 때 원리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법의학자 얘기를 기억해서 네. 어떤 의료사고에 있어서 100만 분지 1의 확률이 있을 때는 의료사고에서 승소한다. 네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지금 백신을 강제 접종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은 분들,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아마 이 권력이 나중에 이게 소송이 들어가고 하면은 국가가 제가 좀 과장 표현한다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무지한 짓을 지금 이 문권력이 뭐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이 먼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권력은 유물론 주사파 권력이고 그야말로 인권을 이야기를 하지만 유물론자들이니까 또 주사파.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말살하려고 작정을 해서 동승회도 그렇고 낙태도 그렇고 뭐 또 그 큰 맥락에서 간통 문제 이런 것도 합법화하는 맥락이 네네. 있는 그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적당히 자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정치인들도 네네. 근원적인 접근을 하면서 네. 우리 국가의 말하자면 보건 정책이라 그럴까, 이 백신 정책, 이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이 필요하고 그 저항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책임질 자는 책임지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무슨 세월호 사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켜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 지금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서 과감하게 정말 이 나라가 어떤 국가가 해야 될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 보건 정책을 썼는데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정책을 한다면 이거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응? 네. 다도 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접근을 해서는 안 돼. 미지근한 걸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저는 네. 강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근원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백신을 가지고 주민들을 통제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미크론 어떤 그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게 이제 엄청난 지금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발생하는 거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료로 이동욱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리고 백신 맞은 분들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 다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이 무용론이 이제 대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밥도 못 먹잖아요. 요번에 저 취재 가셨는데 네. 취재하셨는데 저기 햄버거를 밖에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왜 밖에서 드실까 추운데 그랬는데 보니까 들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으면. 그 일반 식당도 아니죠. 예, 식당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인데도 들여보내질 않아서 그 추운 데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예?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는 이 비참한 현실. 이거는 그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하게 이제 말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햄버거 밖에서 그 추운 데서 드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한번. 저는 그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존권. 완전히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완전히 공산주의 길들이기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식당에는 이제 미접종자가 못 들어가니까 또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햄버거 가게에서도 사가지고 밖에 가서 먹어라. 정말 그 서울역 그 노숙자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노숙자들이 됐으니까 전부 깡통 하나씩 차고 청와대로 와서 문재인한테 밥 얻으러 가자. 오케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래서 제 동영상을 좀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해도 너무하고 내로남불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 또 말살되고 우리의 또 표현의 자유도 말살되고 또 이동권까지도 제한을 받고 이제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우리 어린이 소아들 청소년까지도 그냥 살인백사 주사를 강요해서 이제 맞지 않으면 도서관도 못 간다, 학원도 못 간다. 네. 이런 것은 자율권, 기본권, 신체방권 전부 다 위배하는 헌법을 위배할 뿐 아니고 우리나라 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 국가라는 이 국가를 갖다 완전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정말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서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았거든요. 다 알았으니까 우리 성인들도 왜 백신 주사를 맞았겠어요? 다 압니다. 맞으면 이게 나쁘다는 거 알지만 우리 그 손자들이 혹시라도 감염될까봐
그래서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자, 손녀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정말 자기가 10달 동안 품었던 이 자식인데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근데 이 자식들은, 어린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 면역체가 있잖아요. 항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맞지 않아도 0%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확진자가. 네네. 그런데도 지금은 60대 이상은 전부 다 기저질환이 있어 맞아야 된다 강요하고, 또 이제는 12세, 17세까지도 이제 몰아서 이제는 마치 확진자가 어린 소아 청소년들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 방송을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요하고 네네.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소대치처럼 생각하고 완전히 살인 주사로 완전히 마치 인구 감축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네.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김부겸이나 정은경이나 유원회는 반드시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국민 대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안 되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좋지 않다,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 직책을 내놓고라도 그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올바로 된 공무원이고 자세죠. 근데 오히려 이걸 좋지 않은 거를 강제하고, 당신들 이거 백신 안 맞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예?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게 해, 만나지도 못하게 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히려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의해서 전염이 되는 이런 판국에 백신 안 맞았다고 해서 아까 얘기하셨죠? 이동권, 이게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건 뭐 그 내막을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 그분들의 얘기대로라면 사람을 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하는 거는 정말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때에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 이거를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그러면서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 뭐 백신 맞은 사람 몇 명이 있어야 이렇게 식당을 갈 수 있어, 뭐 이런 세세한 지침까지 내려주면서 이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명 큰 오류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국민보건이라는 이름으로 그 국가가 네. 물론 어떤 개인적인 그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본질적인 것은 침해하지 말아야 네네. 되는데, 가령 저는 뭐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또 정부가 고충이 있고, 그거는 뭐 제가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정부가 관여 안 해도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죠. 합니다. 네네. 생명을. 응? 그게 자율적인 기능인데, 민주주의 기능이라는 게 자율성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마치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깡통 사든지 어떤 이정희처럼 무슨 다 나눠주든지 이런 식으로 네. 다 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게 해결할 수 없음이 구소련이라든가 저 북쪽에 그런 데서 다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한테 자율권을 줘서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고, 그리고 만약에 식당을 얘기한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증명이 되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그렇게 국민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권리를 먹는 권리,
권리를 침탈당하는 건데, 그리고 어떤 여지가 있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민을 죽이는 그 권력이고 그런 정부다.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전향적으로 네. 근원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문제가 오히려 풀려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뭐든 그렇다고 그 백신 문제가 그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게 세계 각국에 다 드러나 있고 뭐 최근에 뭐 우리 이광재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저 경기 의사협회 회장 이동훈 회장이라든가 네. 전문가들이 그렇죠.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이 이 정부가 그거를 채택하거나 연구할 생각이 없고 아예 어떤 자기들이 끌어나갈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그 부분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이런 권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네, 그게 맞습니다. 잘못된 예.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동안 태극기 운동을 주도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정광훈 목사님의 그 부정적인 것을 너무 부각시켜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 하다 보면은 그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그야말로 그 적화가 빨간물이 드는 이 부분을 나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에서 시작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저들은 그걸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접근한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가 인정할 공이 있고 과가 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적어도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냥 그 어떤 막 그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전 목사님 활동에 대해서 매도한다든가 이런 접근은 매우 위험한 거다. 저는 우리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게 바로 우리 그렇죠. 민주주의의 강점이 서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반대자도 있고 찬성자 있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통해서 균형 잡힌 합리적인 방향으로 네네. 지향이 돼 나가는 거 아닐까 네네, 하는 맞습니다. 생각. 그래서 이놈의 이놈의 진짜 이놈의 제가 청와대 사회 가면서 부당한 건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청와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안 낍니다. 예. 네. 마스크를 안 끼는 것을 선포하고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끼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잡아가라. 내가 불금 100만 번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지금 현재 여기 에녹 방송 마스크 지금 네. 제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숨이 막혀요. 네네. 저는 마스크를 잘 물론 요즘 겨울철이니까 바람을 맞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때는 참 도움이 되는 네. 연로한 분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역시도 착용을 갖다가 그 국민이 택해서 그렇죠. 응? 택해서 그 또 어떤 가게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마스크를 끼는 사람은 끼지 않으면은 물건 음식을 안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은 바로 균형 잡힌 시장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어떤 방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꾼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응? 그 자기들이 피해가 되고 무슨 규제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다 보니까 결국 아까 우리 박명수가 얘기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생존권을 침해하게 되고 결국은 생존권 침해된다는 말은 경제가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응? 네. 망조 깡통 찬 세상을 만든다.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지금 뭐 사회가 이런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불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행동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고 특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일어나서 외치면 대한민국 바뀐단 말이죠. 네네. 왜냐면 예배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무슨 다른 데 형평을 잃어가지고 교회만은 특별하게 탄압 핍박하는 그런 관계에서 지침 자체가 말하자면 악의적이고 교회를 탄압하는 모양으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지금 방역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당당히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한다. 우리는 방역도 그렇고 스스로 하니까 만약에 어떤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국가 관여해서 보건 정책에 따라 네. 움직여 줘야 되고 거기에 또 만약 백신을 맞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때 그런 그렇죠. 의료진의 판단에서 네.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모두가 일방적으로 그냥 다 하나로 하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 근데 계속 그렇죠.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흐름 국민들 수준만큼 권력이 만들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많이 깨고 정신 차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네네. 늘 합니다. 예. 요번에 학부모 연대에서 네. 기자회견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실외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에서 맞대고 침이 이제 튈 정도로 이렇게 해야 그것도 15분 정도 그렇죠. 네. 예, 있어야 옵는다 그래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마스크가 실외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착용하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얼굴 없는 사람들로 국민들을 얼굴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대화가 단절됐다. 부작용. 예, 이런 여러저런 이유인데 또 마스크가 이게 오히려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6, 7일을 간대요, 세균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려면 정부에서 이게 한참 방송에서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착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우리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썼다가 그냥 주머니에 훅 집어넣고 그냥 손 닦지도 않고 막 마스크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데 이런 부분도 법으로 막 강제할 일은 아니다 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또 이제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아 우리가 토크를 하는데 진짜 사실 처음 의도한 거는 이렇게 좀 프리하게 자유롭게 이제 좀 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또 요즘 현안이 시국이 때가 때인지라 또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니까 또 요 백신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시간이 다 흘러버렸는데 사실 그 백 목사님께서 이 질병 법은 합의법이잖아요. 네. 또 헌법은 상위법이고.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 그 글쎄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안 된다는 거. 하위법이 상위법을 지금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권을 세워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국가의 우리 헌법이 있잖아요. 이 헌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헌법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으로 정부가 오히려 약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약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권력을 잠시 이양받아서 그 통치하는 기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정말 정치 방역, 코로나 사기, 정치 사기, 이렇게 탄핵, 불법 탄핵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기본권, 자율권, 생존권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도 마찬가지. 예배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표현 자체를 못하게 마스크 씌워놓은 것은 다시 말해서 말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듣고 주는 대로 먹으라. 포퓰리즘을 돈 뿌리고 재난지원금 뿌리고.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뿌릴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가키트를 한 명당 4개 5개 나눠주면 만약에 가정에서 네네. 내가 이 양성이 10분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가키트로 나오면 그러면 내가 양성인 경우는 보건소 가서 다시 검사해서 격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양성이 아닌데도 무조건 검사 받으라,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스크가 아까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를 1시간 쓰고 있으면요 10,000ppm이 탄소가 나온답니다. 오히려 이 탄소를 밖으로 뿜어야 되는데 이걸 들이마시게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5,000ppm이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호흡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스크 사용이 그만큼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시 말해 공산주의 길들이기다.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를 나눠줄 때도 그렇게 알았지만 지금 보면 이 마스크를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확진자도 만약에 마스크 사용이 안전하다면 왜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해야 됩니까? 안전한데 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렇죠. 왜 확진자 나오냐? 그래, 이거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정치라는 거예요. 사기 코로나고. 그럼 마스크가 안전하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잠도 자고 밥도 먹을 때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정말 전문가가 봤을 때 안전하다고 하면 이거는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오히려 마스크 쓰는 것이 건강에 더 안 좋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돈을 재난지원금을 자꾸 뿌려주는 거, 이 국가적으로 부채를 자꾸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결국 뭐요? 나라가 붕괴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가 살아나야 어쨌든 우리 국민이 살고 안보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뭐 소상공인 또 돈을 두껍게 이렇게 보상해준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무조건 내년부터는 5천만 원씩 지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일들이죠. 왜냐면은 아니 지금 사망자 1340명이 더 이상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백신에. 그러면 전문가들과 민간이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네. 분명히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을 강요하고 강제 접종을 시킨 국무총리나 유원회 교육부 장관이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이 분명히 사표를 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정은경 장관이 그 KBS 토론 자리에서 사회자가 말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4차 접종할지 5차 접종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사회자한테. 그러면 이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 국민을 상대로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코로나 정책이 너무나 잘못됐다. 이거는 사기 정책이고 이 마스크 하나만 해도 사기 정책 아니에요. 이게 안전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미접종자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미접종자가 접종자와 함께 들어갔을 때 접종자에게 전염될까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미접종자로부터 전염이 된다면 이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스스로 이 정부가 그렇죠. 네. 잘못됐다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야죠. 이거는 그렇죠. 백신은 분명히 이거는 살인 주사다. 우리 국민이 이거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의사들도 양심선언하고 목숨 걸고 이번에 그 미생물 전문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요, 하루 종일 3,000명 막 의사가 말한 막 3,000명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은 있으나 이 정부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저항권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부패된 정권, 부정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 참, 이제 할 얘기는 많지만 벌써 이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뭐, 여기가 열기가 그냥 후끈 달아올랐는데, 정말, 우리 에녹부흥 타임즈 에녹부흥 TV 이 공동으로 이렇게 또 우리 백이삭 TV 또 임유한 TV 이렇게 유튜브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얼마나 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마 대부분의 그 국민들의 그 공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분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네. 요즘은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뜻 있는 분들이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알리고 국민들을 또 계몽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목사들에게 있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요번에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 이영미 이영미 원장님이시죠? 그분이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30년 정도를 의사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 뭐 관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쓸데없이 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실체를, 백신의 실체를 좀 보시고, 이건 뭐 꾸며낸 게 아니고 누가 장난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좀 알고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우리 두 분이 좀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자리를, 이런 자리 토크쇼를 정기적으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우리 국민들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이 정부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위중 환자가 늘어나고 중 환자가 늘어난다면 지금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 이런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면 분명히 이 백신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되고, 민간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검증을 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상이 밝히고, 이점과 나쁜 점,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인데도 50몇 명이 사망하자 백신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인데도 계속 공산주의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강조하고, 이 국민의 생명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을 갖다가 눈을 막고 다시 그 사람들을 북송시켜서 처형하고, 이게 인권 변호사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공산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생명 한 사람이 만약에 백신을 맞고 사망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사람이 무능해서 그런지 알고도 거짓말하는 건지, 어쨌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니 4차 접종할지 5차 접종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어린 소아들과 청소년에게 이 백신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능하고,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행위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들은 대국민 사과를 한 동시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오늘 토크를 하면서 또 우리 귀하신 청와대 사역하신 우리 임요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오늘 토크에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이렇게 토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에녹붐 타임저 언론사 대표시고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위급한 위중한 상황, 우리가 환자에 비하면은 중증 환자, 또 뭐 암 환자에 비하면 말기암 환자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재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방금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단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바른 대안이 나오고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집행이 그대로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우리 국민들을 마르타 시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또 아니면 또 강요를 안 한다고 말은 선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여러 상황에서 강제 접종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알았다고 봐요. 응? 그러니까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많이 깨달았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힘을 모으고 뭉쳐서,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의 강국으로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인데, 내 혼자 적당히 피하고 듣고 이런 해서 결국은 다 우리의 생존의 기반, 자유민주주의 우리 조국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국민 장학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헌법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특히 교회는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뭐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하면은 몸살이지 말고, 응? 몸살이지 말고 정말 순교 자세로 저항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선지자적인 선지자의 몫을 감당해야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내려놓는 자세, 그 순교적인 자세,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의 내려놓음을 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아닙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문제는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우리가 울어야 한다. 그게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한 선거 문제도 내년 선거에 어쩌고 하는 이 모든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국민들한테도 호소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맺어야 될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피켓을 들고
또 이런 문구를 쓴 걸 봤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먼저,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한 그 자녀들까지 먼저 백신 이력을 공개하라. 지금 그런 운동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백신이 그렇게 떳떳하면 국민들에게만 권유할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까지, 자녀 손자들까지 백신 맞은 이력을 공개하길 원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 것 같고요. 오늘 또 마무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회개해야 할 때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 정죄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막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2년 전에 문을 열어놓은 그렇습니다. 정부에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관광객들 엄청나게 받아들여 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번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바꿔서 오미크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 가라고 다 문을 열어놨잖아요. 갔다 오니까 또 걸렸다고 또 이렇게 방송을 가지고, 방송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메인 방송들 정말 공정한 방송을 하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방송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사실 첫 시간이라 이렇게 모든 음향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 면이 많은데, 우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토크쇼에 아주 제가 사실 사전에 아주 뭐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이렇게 섭외한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흔쾌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또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선에 서서, 또 일선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에녹궁 타임즈 대표 곽영민 목사였습니다. 네, 임명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백예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